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 도심부에 남아있는 근대 흔적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는 언제부터일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고종의 인생을 따라가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태어난 곳이자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집인 문현궁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문현궁으로 가고 있는데요. 문현궁은 3호선 안국역과 매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기는 되게 쉬워요. 문현궁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예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노안당이라는 건물인데요. 여기가 요년궁의 사랑채 같은,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여기서 주로 머물렀고 또 국정을 논의하던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공식 회의는 궁궐에서 했겠지만은 여기도 많은 신하들이 와서 흥선대원군이랑 회의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어떤 혁명적인 장소인 거죠. 끈떨어진 왕족의 집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천하를 호령하는 실질적인 왕궁이 되어버렸으니까 본인으로서는 내 감회가 새로운 곳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년엔 돌아가신 것도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옆에 건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문현궁 양관인 것 같아요. 문현궁의 서양식 건물인데 저게 지금은 덕성여대 그 상징에 남아있죠. 저 건물에서 덕성여대가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징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노락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이 문현궁의 메인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큰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여기서 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가장 대표적인 큰 행사가 고종이 그 결혼식 혼례를 여기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얼마나 진짜 뿌듯했을까요? 아들이 왕이 돼서 결혼식을 집에서 한다는 게. 궁궐이 되게 조용하고 아담한데 또 아담한 나름 안에서도 규모가 있는 편이에요. 약간 산책 오거나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무료라서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엄청 크지 않았는데 고종이 왕이 되고 나서 그 확장을 많이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가 일반 사대부의 집이라기보다는 궁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참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얼추 본 것 같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복궁 중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경복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려고요. 지하철로 한 역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고종이 처음 즉위했을 때 조선의 메인 궁궐은 창덕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고종도 창덕궁에 살았겠죠. 그러다가 대원군이 고종 2년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경복궁을 다시 지어야겠다. 아무래도 안동 김씨라는 그런 외척 세력을 꺾고 다시 조선 왕조 이씨가 이제 권력의 메인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거를 좀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시 되게 나라 사정이 여유롭지 않았을 텐데 일손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러고 돈이 없어서 돈을 찍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경제에 피해를 주고 그 중간에 화재도 발생하고 진짜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선대원군의 그런 의지가 강했던 거겠죠. 결국에 7년 만에 중간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가
그 중건되기 전에 비해서 10배나 더 크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홍선대왕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이 이렇게 있고 또 해태가 쳐다보고 있는 이 거리가 지금 세종대로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되게 정치적으로 주요한 건물들이 많이 있죠. 저 멀리 조선일보 건물도 있고, 왼쪽에는 미 대사관도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는 외교부랑 서울청사가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도 여기가 메인 거리였다고 해요. 광화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세종대로가 당시 6조 거리에 불렸고, 6조 거리라는 거는 이 길을 중심으로 좌우에 6조가 있었기 때문에 2조, 5조, 4조, 4조, 6조, 또 의정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것들도 다 이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밟는 여기가 왕이 밟으시던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도 되나? 진짜 웅장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화문을 들어가면 이렇게 흑내문이 또 앞을 지키고 있고요. 흑내문 안으로 저희 잘 아는 근정전, 경복궁의 정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복이 많은 게 저는 외국인분들이 그냥 재미로 입는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게 가장 크겠지만 또 한복 입으면 무료 입장이라고 하네요. 그런 혜택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좀 되게 괜히 좀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외국인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복장도 입어주시고. 저희 집에 한복은 지금 안 입은 지 너무 오래됩니다. 흑내문, 와 진짜 멋있다. 거기서 되게 멋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흑내문 다음에 바로 근정전인 줄 알았는데 근정문을 거쳐서 들어가네요. 이거 완성된 거 처음 봤을 때 고종이든 흥선대원군이든 진짜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 싶으네요. 안동 김씨가 60년, 70년 했다고 하니까 흥선대원군 이거 지으면서는 뭐 100년, 200년, 300년 생각했겠죠 사실. 근데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휘두른 건 10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선도 뭐 그 이후로 한 50년? 간 거니까 참 씁쓸하죠. 근정전입니다. 조선의 상징. 당시 백성들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후세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든든하고 상할만한 장소가 나왔으니까 또 역사의 아이러니였대요. 근데 경복궁 보는 것 자체가 메인이 아니니까 저희는 근정전이랑 경회루 대표적인 건물만 보고 고종과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경회루입니다. 연못 위에 지어진 아름다운 누각이죠. 임진왜란 당시에 다 불이 타서 돌기둥만 남아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황량했을까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다시 흥선대원군 때 이뤄서 지어 올린 겁니다. 진짜 멋지네요. 이제 외국 신화나 이런 사신들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왔을 텐데 멋있겠다 싶어요. 이렇게 궁궐 쪽부터 이제 문이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 그림 찾아 있는 여기 얼음, 눈밭이 그 물이거든요 원래. 지금 완전 꽝꽝 얼고 또 눈까지 쌓여가지고 땅인지 물인지. 저는 이제 그 건천궁이라는 곳을 가보려고 해요. 광화문에서부터 출발하면은 꽤 깊숙이 거의
정반대편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제가 가는 이유는 이따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향원정입니다. 작은 호수 위에 경회로처럼 이렇게 정자가 있는 건데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니까 좋네요. 네, 여기 향원정 앞에 보면은 한국의 전기 발상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고종이 처음으로 그 에디슨 전기회사의 전기를 여기도 설치를 하고, 네, 최초의 그 전등을 깔았던 그곳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얼리 어댑터세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디슨의 전기를 끌어왔다는 게. 예, 제가 오려고 했던 곳이 건천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원래는 임금의 초상화를 두려고 지은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 경복궁 초기에는 없었다가 중건 시기 때 만든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고종이 거처로 삼아요. 고종이 실제로 궁궐에서도 깊숙한 여기 살았던 거예요. 그 지금 여기 보신 건물이 장안당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종의 침전. 한판이 되게 조그마네요. 뭔가 현대적인데? 임금의 거처를 상징하듯이 이렇게 해와 달 있고요. 네, 옆으로 다시 넘어가면 왕의 침실이 있으니까 왕후의 침실이 있겠죠.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명성황후의 침전 임명합입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제가 와보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1895년에 이곳에서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진짜 한가지인데 1895년 10월 8일 당시에는 얼마나 아수라장이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왕과 왕후가 사는 그 침실, 가장 사적인 공간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침입해올 생각을 했을까요? 빈 공간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 확신을 못 하겠는데 여기가 아마 그 관문각이라는 건물이 있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문각이 뭐냐면 2층짜리 건물이에요. 누각인데 이제 여기 뭐 장안당이나 운영하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문각에 외국인들이 살았대요.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지었고, 그 사바틴이라는 사람이랑 외국인 장교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을미사변을 다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발뺌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일본이 했다는 거를. 외국인 목격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고종이 불안해서 외국인들이 바로 옆에 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럴 정도까지 하면 안 올 줄 알았겠죠. 근데 그래도 온 게 참. 사바티냐 이름은 이따가도 또 계속 나옵니다. 왕후가 무참하게 살해당한 상황 속에서 여기서 고종이 하루라도 뭐 남편이 잘 수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뭐 신하들도 좀 일본이 너무 무도하기 때문에 일본을 견제해야 된다, 친일 신하들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기고 1896년 2월에 탈출 작전을 세우는 거죠, 고종이. 그래서 간 것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자, 악원 파천입니다. 그 1896년 2월 11일 새벽에 몰래 상궁의 가마를 타고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지금 없지만 구 러시아 공사관이 있거든요.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에 그
걸어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공사관까지 한 2.4km 정도 돼요. 꽤 긴 거리라면 긴 거리인데 이 거리를 그래도 얼마나 마음 쫄리면서 갔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들키면 끝장이잖아요. 참 향원정의 어떤 아름다움이 약간 비장미랄까요? 그런 어떤 반전의 씁쓸한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경회로 이쪽에 있더라고요. 다시 경회로 왔습니다. 저쪽에 문이 하나 보이는데 저기가 이제 영주역인 것 같습니다. 서문. 우리 남문만 잘 알죠? 광화문. 서문 영주문입니다. 아무래도 다 메인이 광화문이니까 보통 그쪽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나갑니다. 지금 촬영도 2월이거든요. 그날 그때 2월 11일에 새벽이니까 진짜 추웠을 텐데 성벽을 따라서 가봅니다. 천궁을 다녀오니 경복궁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겹겹이 벽을 두르고 있는 웅장한 모습이지만 나라가 힘이 없으니 종이로 지은 집처럼 무력하게 뚫리고 일국의 왕래가 시행했습니다. 허울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고종 마을하천을 따라서 그 길을 가보고 있는데요. 이 마을하천이 좀 보기 좋게 일본의 한 방을 날린 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북사의 탈출에 성공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왕이 들어갔고 가자마자 내각을 체포해라.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 체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잘려. 그게 친일 내각이었어서. 그래서 당시에 뭐 총리대신 김홍집 이런 사람들은 특수원들한테 맞아 죽었대요. 그 당시가 이제 을미사련이 일어난 직후니까 아무래도 민심이 너무 흉흉했던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의 가까운 신하들도 국민들에겐 적이었던 거죠. 사실 왕국을 위해서 러시아와 가까이 해야겠다. 그래서 러시아와 가까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각도 이제 친러 인사들 중심으로 꾸리는데요. 웃긴 게 여기에 이완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완용이 아간파천을 좀 많이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일본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눈치 밑밥으로 그만큼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세군 사관학교 구세군 옛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가 카페가 예쁘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세군 교회 있고 가면은 오른쪽에 길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왼쪽은 영국 대사관인가 영국 대사관 대사관정가가 있고 이 오른쪽이 여기가 고종의 집입니다. 파천을 하던 고종이 이렇게 강을 타고 지나온 길이라고 복원을 그게 추정되는 길을 복원을 한 건데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복원의 근거가 된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종께서 이 길을 지나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2018년도에 복원하고 오픈을 해서 아마 그 이후에 이 근처를 와보시지 않은 분들은
낯설 거예요. 이런 곳이다가. 네, 직장인들이 점심때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이 끝나서 또 오늘 날 너무 추우니까 조용합니다. 이걸 통과하면 여기가 정동공원이고 지금 저기 나무에 가려져 있는 흰 탑 보이시죠? 저게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남은 건물입니다. 지금은 그 건물은 없어졌다고 하고 여기 정동공원이라는 이름의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1년 정도 머문다고 해요. 사실 러시아 공사관이 규모가 꽤 큰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명색에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인데 남의 나라 공사관에 계속 있긴 좀 그러니까 1년 후에 항공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디로 가냐? 네, 고종이 택한 거는 바로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정동의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쪽 방향에 있죠. 덕수궁에서 새로운 제기를 노리게 됩니다. 덕수궁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